기복이 없다, 믿고 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파페라 가수로 시작해 탄탄한 작품 활동을 거쳐 이제는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가 된 분이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역으로 열연 중인 카이 씨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카이입니다. 네, 요즘에 바쁘시죠. 내일도 2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으시고 오늘 하루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네, 지금 서울 공연이 2달 정도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느껴지는 반응이 어떠세요? 글쎄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는 객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아직 깜깜한 그런 극장의 컨디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얼마나 왔는가 그건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일 큰 함성이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되는 박수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 우리 작품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1980년에 파리에서 처음 공연이 시작됐고 이후로 전 세계에서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만의 특별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뮤지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장발장이라는 그 이름 석자는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간 약 40년 동안 쌓여온 어떤 탄탄한 스토리와 또 훌륭한 어떤 음악들, 뮤지컬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맡으신 역할 자베르 경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부패는 용납하지 않는 인물. 이게 이 작품이 쓰여졌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어디에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이 씨가 해석한 자베르는 어떤 인물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계에서요. 네. 강력한 신념과 또 악을 가만히 두지 않는 어떤 강력한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이 작품을 처음 접하고 혹은 관객으로서 이 작품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자베르라는 인물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또 선으로 그려지는 장발장을 괴롭히는 악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선입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베르라는 역할을 맡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또 자기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또한 저 역시도 느꼈지만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이 자베르가 마지막에는 그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리 위에서 자살을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레미제라블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총괄 연출이라고 해야겠군요. 제임스 씨가 한국에 와서 자베르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려고 자살을 기도할 때 관객들이 그래 너는 죽어도 싸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동정심을 갖도록 너가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어떤 자베르라는 인간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나약한 인간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으로서 레미제라블을 또 보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직접 이렇게 자베르를 연기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제가 10년 전에 이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을 때는 가장 큰 불만은 2가지였습니다. 무대가 너무 어둡다. 조명이 약하다. 그리고 사운드가 크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번 시즌 역시도 많은 관객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의 일원으로서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계획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1800년대에 굉장히 혼란한 프랑스 민중들의 어떤 그 어두운 마음들 그리고 무엇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시대성 같은 것을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 암암리에 이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불빛을 쏨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미스테리하게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게 다 의도가 된 거였군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요.
사운드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많은 작품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운드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강한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영국에서 4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의도하는 그런 어떤 계산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어떤 관객으로서의 느낌이 배우로서 설 때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었구나라는 네.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배우들이 공연 중에 다른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앙상블로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인물을 연기하지 않고 작품 내내 쭉 한 인물만 연기하는 배역이 장발장과 자베르 아, 그렇죠. 이렇게 두 역할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캐릭터에 집중해야 하는 뭐 시간도 뭐 많이 필요할 것이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보통 우리 작품을 앙상블 작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지킬 앤 하이드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벤허, 뭐 다른 작품들이 한 명 혹은 두 명의 캐릭터에 의해서 작품이 흘러간다면 이 작품은 상당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앙상블의 비중도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배우로서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예, 노래가 좀 적고 비중이 좀 적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캐릭터들의 화합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감정, 나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줄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잘 화합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요즘 많은 생각과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이요 배우 오디션 과정이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 걸로 유명한데 이걸 뚫으셨잖아요. 어떤 거를 신경 써서 가장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경을 썼다기 하기보다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다만 이제 유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원작에 가깝게 하지만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말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이 오디션 때도 또 작품을 올릴 때도 많은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레미제라블을 이제 보러 가실 관객분들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면 좋을지 카이 씨께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굉장히 방대한 서사가 있고 또한 1800년대에서 지금 뭐 200년 넘게 이어진 어떤 시대의 그런 어떤 괴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 사는 모습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찾아주시기 전에 소설이라든지 혹은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시면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신 후에 이 뮤지컬만이 표현할 수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특성을 이 극장에서 발견하신다면 굉장히 관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또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소설과 영화 같이 미리 좀 접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이 씨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분 학력을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서울예고 수석 졸업, 서울대 성악과 졸업, 거기에 서울대 대학원 성악과 박사. 정말 수료입니다. 네. 요즘 예민하니까요. 네. 네. 아, 그래도 정말 최고의 엘리트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 뭐 실력이 어마어마하시고, 노래 워낙 잘하는 배우, 귀가 뻥 뚫리는 배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소위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해서 그게 실력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지만, 이 업계에는 사실은 학력이 좋지 않아도 혹은 가수지만 악보를 보지 못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잘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카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어떤 그런 학력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성악이라는 클래시컬 보컬 뮤직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매력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가장 어떤 그 창법에 혹은 그 분야의 가장 모범적인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클래식 성악 전공을 하셨는데 파페라 가수로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경영대 나와서 은행에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전공 살려서 잘 취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악 전공해서 뮤지컬로 오니까 이탈하고 탈선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전공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모두가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길에 조금 더 집착을 했었던 것 같고 성악이라는 것이 꼭 가곡이나 오페라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모습의 성악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항상 궁금증과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파페라 장르에 거의 처음으로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 뮤지컬이라는 장르 역시 파페라에서도 연결선상이라고 보는 것이 그저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의 문학을 몸으로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좋아했던 오페라라는 어떤 장르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뮤지컬 작품만 20개 넘게 해오셨는데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 연기도 하셨고 배너 주인공 역에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최근에 제가 2023년에 베토벤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창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거의 10년에 가까운 제작 기간과 큰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베토벤 역을 맡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시간이 비는 동안 일본 나고야에 가서 이 작품을 우리 작품을 일본 사람들이 수입해서 일본 사람들의 말로 바꿔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 순간에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고 또한 제가 초연의 오리지널 캐스트로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네들로 말로 그걸 바꿔서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게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배우 카이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정기열 씨가 이루고 싶은 네. 목표, 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저는 이 뮤지컬이라는 예술이 소위 상업 예술이라는 구분하에 결정이 되어지지만 전 누구보다도 상업 예술이 아닌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전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이 아니라 이 뮤지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저는 발현하는데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성악을 전공한 만큼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이 뮤지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가장 높이 펼치는데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또 꽃을 좋아하는 개인으로서는 정기열 씨로서는 또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뮤지컬 팬들에게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면 꽃집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일 뿐이고 꽃이라는 혹은 더 넘어서 자연이라는 어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그 어떤 약인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것들을 낫게 하고 비워진 마음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의 공허한 마음을 자연에서 찾음으로써 무대에 서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뮤지컬 배우 카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